혹시 고체 치약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반면에 일반 젤 형태의 튜브형 치약은 불필요한 성분이 좀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체 치약은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간편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카치카 닥터치카 정유진입니다. 혹시 고체 치약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알려졌지만 아직 일반 튜브형 치약에 비해서는 생소한 치약이죠. 이렇게 사탕같이 생기고 하나씩 씹어가지고 거품이 나면 양치하는 간편한 치약입니다. 과거에는 맛이 조금 별로인 고체 치약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제품을 잘 선택하면은 상쾌하고 거품도 잘 나는 고체 치약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체 치약은 하나씩 사용하면 되고 간편해서 여행용으로 다들 좋다고 하던데 다른 장점들도 혹시 있을까요?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치약은 첫째로 이제 물이 없이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치약 성분들을 물로 희석하지 않아서 치약의 효능을 최대로 전달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반면에 일반 젤 형태의 튜브형 치약은 기본적으로 좀 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제, 방부제, 윤기제 등 치약의 원래 목적에는 필요 없는 불필요한 성분이 좀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체 치약에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고체 치약은 건식 타전공법이라는 방법으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결합액, 부영제 등을 혼합하지 않고 자체 성분들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분 처리 없이 건식으로 압축하기 때문에 유효 성분 그대로 양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치약을 짜서 쓰다 보면은 치약에 칫솔이 닿으면서 교차 감염 우려가 조금은 있겠죠. 가족도 가족이지만 사무실 같은 데서 여러 사람들이 한 치약을 쓰면은 더욱 그럴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고체 치약은 하나씩 이제 꺼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위생적입니다. 그리고 하나씩 사용하면은 딱 정량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짜는 양을 얼마만큼 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행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부피가 작아서 몇 알만 여행시에 따로 꺼내서 가져가면은 그 부피가 아주 작아지겠죠. 그리고 특히 비행기 탈 때 기내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요긴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튜브형 치약은 플라스틱 복합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사이즈 문제도 있어서 재활용품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은 길이가 15에서 18cm 이상이 되어야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보다 작으면은 분류가 어려워서 그냥 폐기된다고 합니다. 반면 대부분의 고체 치약은 용기가 친환경적입니다. 이렇게 이제 알루미늄 틴 케이스로 된 경우도 있고 병으로 된 경우도 있고 또 캡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친환경적입니다. 특히 이런 틴 케이스는 동전 지갑 등으로 나중에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고체 치약은 가글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가글액은 부피가 있어서 가지고 다니기가 조금 불편하죠. 무겁기도 해서. 근데 고체 치약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다가 골고루 이제 잘 씹고 거품이 나면은 뱉어내는 것만으로도 가글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고체 치약의 사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치하는 경우에는요, 하나를 입에 넣고 가루가 녹을 때까지 충분히 한 5초 동안 씹어주세요. 칫솔로 일반 양치하는 것처럼 2분 이상 충분히 양치를 해주시고요. 이러면 거품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잔여물 없이 물로 가볍게 헹구어주면 끝납니다. 그리고 가글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초 동안 하나를 입에 넣고 가루가 녹을 때까지 충분히 씹어주고요. 거품이 생기면은 이때는 칫솔이 없으니까 혀로 치하면은 골고루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잔여물이 없이 물로 가볍게 헹구어주면 됩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에 바로 칫솔질을 하면은 입안의 산성분 때문에 치아가 약간 녹는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가글만으로 양치질을 대체하고 입냄새도 제거할 수 있는 간편한 장점이 있답니다. 고체 치약은 제조 특성상 마모제 역할을 하는 성분이 부족합니다. 마모제는 칫솔질을 할 때 치태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약의 대표적인 주성분이죠. 따라서 마모제 성분이 부족한 고체 치약은 유효 성분 중에
치석 예방을 위한 피로인산 나트륨, 치은염 또는 치주염 예방을 위한 피리독식 연산염을 함유하는 고체 치약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마모제가 이제 부족한 고체 치약에 치석 예방, 치주염 예방에 효과적이겠죠. 그러면은 뭐 고체 치약이 무조건 다 좋으냐? 아니죠. 고체 치약도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고체 치약 특성상 씹어서 이제 거품을 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고체 치약이 치아의 씹는 홈이나 옆면 틈에 껴가지고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불편한 점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장점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충치는 치아의 그 맨들맨들한 표면에는 거의 안 생기고, 칫솔이나 치약 성분이 잘 닿지 않는 틈이나 홈 부위에 잘 생깁니다. 따라서 만약에 고체 치약이 이런 홈에 낀다고 하면은 고체 치약의 불소 성분이 틈이나 홈에 잘 적용이 된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틈에 남아있는 치약을 잘 닦아내기 위해 더 열심히 칫솔질을 하게 만드는 뭐 뜻밖의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불편한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또 혹시 껴있는 고체 치약을 다 닦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만약에 이제 좋은 성분으로 만든 고체 치약이라면은 이 정도의 양은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니 뭐 안심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성분으로 구성된 치약은 꼭 물로 헹구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고체 치약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고체 치약의 또 다른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일반 치약보다는 좀 가격이 비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이나 점심 등 상대적으로 가볍게 양치할 때 사용해 주시고요. 주무시기 직전에는 일반 고불소 치약으로 꼼꼼하게 양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고체 치약은 습기에 좀 약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대용량으로 사셨다면은 화장실처럼 습한 곳에 보관하지 마시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고체 치약 전용 케이스에 보관을 해주시고 몇 개만 따로 보관하고 사용을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뭐 빨리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다만 뭐 약간 습기를 머금어가지고 고체 치약이 조금 눅눅해져도 유효 성분이나 효능에는 큰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 위에 언급드린 일부 고체 치약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고체 치약은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간편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은 한번 사용하셔서 고체 치약의 매력을 느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고체 치약으로 잘 양치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치아가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